자, 우리 지난 영상에서는 자동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없다. 애초부터 얘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갖고 싶다면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왜 전치사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자동사와 전치사가 합쳐지게 되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데 원래 동사의 뜻에서 확장되어 가지고 다른 뜻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였죠. 자,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냐면 영어는 선천적으로 어휘 결핍증이 심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필요한 어휘는 많은데 그 어휘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동사와 전치사를 결합시켜서 필요한 어휘를 만들어서 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랬죠. 이번 영상에서는 타동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타동사가 뭐예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동사입니다.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자, 그런데 이 정의도 사실은 정확한 정의가 아니에요. 타동사의 정확한 정의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고 그리고 또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 요게 타동사의 정확한 정의예요. 자,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없는데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반드시 가져야만 문장을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동사는 타동사인데 나는 먹었어 이렇게까지만 쓰고 뭘 먹었는지 목적어를 쓰지 않으면 문장이 완성이 되질 않죠. 그래서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고 또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 이게 타동사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찰 및 각종 공무원인 분들, 이분들에게는 국민들이 국가를 운영할 자격을 준 거죠. 그래서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국가를 잘 운영해야 하는 의무도 있어요. 국가를 잘 운영해야 한다. must, 이건 의무예요. 자격이 있는데 일을 안 한다, 요것도 허용되지 않고 자격이 있는데 일을 엉터리로 한다, 요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타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사와는 달리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반드시 목적어를 가져야만 한다. 요게 타동사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서 휴대폰을 사러 갔던 5학년 꼬마 아이 기억하시나요? 아저씨 휴대폰 주세요 했는데 아저씨가 이 꼬마를 찬찬히 바라보더니 너는 휴대폰 살 자격이 안 되니까 부모님 모시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휴대폰 개통 자격이 안 되니까 보호자를 통반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지고 싶으면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는 놈과 동행해라, 동반해라, 그놈이 전치사다. 그래서 자동사는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서 목적어를 가졌어요. 근데 이 5학년 꼬마가 시간이 지나고 성장해서 30살이 넘었어요. 이제는 휴대폰 개통 자격이 생겼죠. 성인이 되었으니까. 30살 넘은 성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30살 넘어가지고 휴대폰 개통하러 가면서 엄마를 모셔가면 휴대폰샵 직원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휴대폰 개통하러 가서 아저씨 저 휴대폰 개통해 주세요. 어머니 모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직원이 뭐라고 생각할까? 뻔하죠. 미친놈 아닐까?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성인이 되었으니까 보호자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격이 있으니까 오히려 보호자를 동반하면 정신 나간 놈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타동사는 원래부터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고 또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 요게 타동사의 정의니까 타동사는 오히려 전치사와 결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성인이 엄마 모시고 가서 휴대폰 개통하려고 그러면 미친놈 취급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타동사는 목적어를 원래 갖는 거야. 원래. 전치사와 결합할 필요도 없고 전치사랑 결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게요. discuss,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의논하다, 토론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얘는 타동사거든. 타동사라는 말은 뭐예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 목적어를 취할 때 전치사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인이 휴대폰 개통하러 가면서 엄마 모시고 가면 안 되듯이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때 전치사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discuss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의논하다, 토론하다 이런 뜻이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쉬워요. We must discuss about it. 이렇게 about을 쓰기가 쉽다란 얘기지. 우리말하고 혼동이 돼서 그래요. 우리는 의논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통 쓰다 보니까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about을 쓰기가 쉬워요. 하지만 discuss 얘는 타동사라는 거. 그래서 about 전치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we must discuss it. 우리는 그것을 의논해야 된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about을 빼야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문법책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discuss 얘는 타동사이므로 전치사 about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런데 타동사의 정확한 정의, 자동사의 정확한 정의를 모르면은 그래? 디스커스는 타동사야? 그런데 전치사를 사용할 수 없어? 왜? 타동사인 거하고 전치사를 사용 못하는 거하고 이게 도대체 뭔 상관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discuss는 영어에서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를 가질 때에는 원래 자격이 있는 애니까 전치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 설명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자동사라는 거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목적어를 갖고 싶어? 그럼 자격이 있는 놈 데려와. 그게 누구예요? 전치사. 근데 타동사는 원래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꼭 가져야만 해요. 원래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는 애야. 그러니까 남의 도움, 즉 전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죠. 받아서도 안 되고. 이해되시죠? 타동사가 전치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성인이 휴대폰 개통하러 가면서 부모님 모시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이상한 꼬라지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영어의 자동사 타동사하고 우리말의 자동사 타동사는 99% 일치해요. 그러니까 동사의 뜻을 보면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직감적으로 판단하는 그것이 99% 맞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make, 만들다 라는 뜻이죠. 우리말에서 만든다 그러면은 뭐를 만들까?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make도 만들다도 타동사예요. 영어 단어 make도 우리말 단어 만들다도 타동사예요. run, 달리다 라는 뜻이죠. 그녀는 달려갑니다. 목적어가 나오질 않아요. 나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목적어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영어의 run도 우리말의 달리다도 목적어가 나오지 않네. 그러면 자동사겠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맞는 거예요. swim, 수영하다 라는 뜻이죠. 걔 수영하고 있어요. 목적어가 나오질 않아요. 수영하다 뭐를 이렇게 목적어가 안 나오죠. 목적어 없네. 자동사구나. swim 영어 단어도 수영하다 한국어 단어도 자동사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cut 자르다. 우리말에서 그는 잘랐어요. 그럼 뒤에 뭘 잘랐는지 나와야 되겠죠. 나무를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다 라는 말은 뭐를 자르는지가 나와야 되니까 목적어가 나와야 되니까 타동사구나. 그러면 영어의 cut도 타동사겠구나. 이렇게 우리말의 자동사 타동사하고 영어의 자동사 타동사는요 99%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뜻만 정확히 해석하시면 틀리게 쓰실 위험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주 극소수 수천 개의 동사 중에 아주 극히 일부 몇 개가 우리말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쭉 늘어놓으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많은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천 개의 동사 중에 아주 극히 일부 몇 개가 우리말하고 다르거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영어에서 타동사인 동사들이에요.
얘들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어떤 말이 떠오르셔야 돼요? 타동사,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다.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 다른 놈, 즉 전치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고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된다. 요 말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타동사, 그러면 목적어가 있는 거, 요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타동사,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구만. 그러니까 바로 목적어를 가지면 되겠구만. 다른 놈 도움 받으면 그게 이상한 거구만. 그러니까 전치사 도움을 받으면 안 되겠구만. 즉 타동사 다음엔 전치사 나오면 안 되는 거구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가셔야 이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동사들은 타동사입니다. 즉 전치사와 결합할 수 없는 동사라는 뜻이고, 전치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원래 동사의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변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resemble, 이 단어를 한번 볼까요? 닮다라는 뜻이에요.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요렇게 쓰는 단어죠. 자, 근데 우리말에서는 나는 우리 엄마랑 닮았어, 우리 엄마와 닮았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엄마와 누구누구와 이렇게 뭐뭐와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with, 요 놈을 쓰기가 쉬워요. I resemble with my mother. 나는 우리 엄마와 닮았어. 이런 식으로 쓰기 마련이죠. 왜 이런 실수가 생기냐면 우리말은 그렇게 쓰니까. 근데 resemble, 이 단어는요, 영어에서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다라는 얘기는 전치사와 결합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I resemble my mother. 이렇게 전치사 with, 요거를 빼야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와 닮았어요. 이렇게 표현할 때는 I resemble my mother.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discuss, 요 단어도 타동사예요. 의논하다, 토론하다 이런 뜻이죠. We must discuss about it.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말에서는 주로 뭐뭐에 대해서 의논하다,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이런 식으로 뭐뭐에 대해서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전치사 about 이거를 쓰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discuss, 얘는요 영어에서 타동사예요. 그래서 전치사를 쓰지 않고 we must discuss i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about을 빼야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enter라는 단어가 있어요. enter, 들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들어가다 라는 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밖에서 안으로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into, 요 놈을 쓰기가 쉽죠. She entered into the room. 그녀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쓰기가 쉬운데 enter, 얘도 역시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전치사랑 결합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단어 한번 볼까요? attend, 참석하다라는 뜻이에요. 참석하다. 근데 우리말은 너는 그 회의에 참석해야 돼. 회의에, 어디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at, 요거를 쓰기가 쉽죠. 그래서 you must attend at the meeting 이렇게 쓰기가 쉬운데 attend, 참석하다 요 단어도요 타동사예요. 타동사란 얘기는 전치사와 결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때 전치사 at 요걸 빼야 맞습니다. You must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쓰셔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부분에서도 목적어 the meeting 요게 에게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죠. 너는 그 모임에 참석해야 돼. 모임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물론 너는 그 모임을 참석해야 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 모임에 참석해야 돼.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치사 at 요 놈을 쓰는 실수를 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 단어 한번 또 볼게요. reach, 요 단어는 도달하다, 도착하다 라는 뜻이에요. I will reach, 나는 도달할 거야. 어디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서 어디에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to를 쓰기가 쉬워요. I will reach to the top, 나는 꼭대기에 도착할 거야. In the end, 결국에는 마침내 꼭대기에 도착할 거야. 이렇게 쓰기가 쉬운데 reach, 얘는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to 빼셔야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marry, 결혼하다 라는 뜻이죠. 나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그녀와, 우리말에서는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그녀와 누구누구와. 그래서 전치사 with 요거를 쓰기가 쉽죠. 하지만 marry 얘는 타동사라는 거. 그래서 do you want to marry with her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marry 얘는 결혼하다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with 요거를 쓰시면 안 돼요. with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do you want to marry her 그냥 이렇게 쓰셔야 맞는 거예요. 역시 을에게 이렇게 일반적인 목적어 형태로 해석이 되질 않죠. 그녀를 결혼하다 우리말로 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게 우리말과 다른 영어의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말에서는 타동사가 아닌데 영어에서는 타동사인 경우 목적어가 을에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어 한번 보실게요. approach, 접근하다 라는 뜻이죠. approach, 접근하다. The cat, 고양이는 approach, 접근했어요. to the bird, 새에게 quietly, 조용히. 접근하다 어디에, 접근하다 누구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또 to를 쓰기가 쉽죠. 하지만 approach, 얘 타동사라는 거, 타동사라는 얘기는 전치사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역시 to를 빼셔야 맞아요. 그 다음에 mention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언급하다, 말하다 라는 뜻이죠. 누군가가 thank you,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아유 천만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할 때 don't mention it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근데 mention, 언급하다, 말하다 라는 뜻이다 보니까 뭐뭐에 대해서 언급하다 우리말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mention 얘도 영어에서는 타동사예요. You always mention about my mistake. 너는 항상 내 실수에 대해서 언급하지. 이렇게 뭐뭐에 대해서 언급하다 우리말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about을 쓰기가 쉬운데 mention 타동사라 그랬죠? 즉 전치사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out을 빼셔야 맞습니다. You always mention my mistake 이렇게 쓰셔야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법책을 보면은 이런 단어들을 쫙 모아놓고 뭐라고 제목을 붙여놨냐면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많이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자동사라는 거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으니까 전치사와 결합해서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자동사로 착각하기 쉽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전치사를 붙이는 단어로 착각하기 쉽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타동사래. 자동사로 착각을 했는데, 즉 전치사를 붙이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타동사래. 타동사라는 건 뭐예요? 목적어를 반드시 가져야 하고 가질 자격이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목적어를 가질 때 전치사랑 결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이 얘기는 뭐냐면 얘들은 타동사니까 전치사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사와 타동사의 정확한 정의를 모르면 저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저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단어와 헷갈리는 타동사가 요 정도예요.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결국 수천 개의 동사가 거의 대부분 우리말의 자동사, 타동사와 일치해요. 그런데 요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정말 극소수인 건 맞죠. 자, 근데 이것들을 굳이 얘네들은 타동사다 하고 달달달달 외워야 될까? 그러시면 좋은데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페에다가 문제를 반복해서 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풀어봤던 문제를 다시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이 과정을 반복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막 따로 끄집어내서 달달달달 외우려고 애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외워지지 않아요. 그냥 반복하다 보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에너지를 투입해서 외워야 될 거 그거는 제가 딱 하나 있다 그랬죠. 부사의 종류, 시간, 장소, 이유, 원인
요것만 열심히 여러분들이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들은 외울 게 아니라 반복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몸에 배게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반복이 생명이다 라는 얘기지. 그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사라는 거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없는 놈이다. 목적어를 갖고 싶으면 너는 자격이 안 되니까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는 놈, 그놈 데려와라. 그놈이 누구다? 전치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고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 그래야 문장이 완성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는 놈이 목적어를 갖기 위해서 다른 놈의 도움을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랬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데 휴대전화 개통하려고 부모님을 모셔온다. 성인이 부모님을 모셔온다. 그거 이상하다 그랬죠. 그래서 타동사는 목적어를 갖기 위해서 전치사랑 결합할 수 없어요. 결합하면 이상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동사, 타동사는 우리말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99% 일치해요. 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동사들은 우리말과 좀 달라서 틀리기가 쉽다. 근데 사실 보면은 우리말뿐 아니라 다른 언어들하고도 달라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비영어권 국가에서 오늘 배우셨던 단어들 attend, discuss, resemble 이런 단어들은요. 비영어권 국가의 영어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단어들이에요. 왜? 혼동돼서 틀리기가 쉬우니까 그래요. 자, 다음 영상 예고해 드릴게요. 이제 드디어 다음 영상은 수동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수동태를 정확하게 알려면 자동사, 타동사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수동태가 도대체 뭐냐, 수동태는 뭘 보고 수동태라 그러냐, 이렇게 수동태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수동태가 뭐예요? 그러면은 BPP요. 틀린 대답이에요. 수동태가 뭐예요? 그러면 당하다요. 틀린 대답입니다. BPP라는 거는 수동태를 표현하는 형식이고 당하다라는 거는 수동태를 해석했을 때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되느냐 요거를 말한 거지 수동태의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수동태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